네,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이 금품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영장을 집행했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명 자료가 있지 않고서는 영장이 발부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는 초기 수사는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애초에 이런 그 강제 수사와 별개로 또는 그 전 단계로 입건이라고 하는데요. 입건이라는 게 수사의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입건을 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피의자가 되는 건데요. 예. 이 피의자란 말은 수사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볼 때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사기와 횡령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이제 수산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검사뿐만 아니라 고위 경찰 예. 등과 친분이 있었고 그들에게 무언가 건네준 이런 정황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그리고 영장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게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뭐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겁니까? 사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예. 경찰이 현직 검사의 집무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게 처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아는 건데 네. 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정말 사상 최초라면 그러면 그동안은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또는 네. 않았는가 예, 예.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예. 왜냐? 경찰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적 꽤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중간에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됐던 적이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번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요.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검사가 이제 헌법상에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경우에 한해서 네. 이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지금도 여전히. 예. 그래서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게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위기의 변화라든지 기류의 변화라든지 또는 공수처가 생기면서 검사들이 이제는 약간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든지 등등 예. 여러 가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례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영장 청구권. 그러니까 2012년에는 뭐 조이팔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영장을 반려해서 경찰이 반발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죠. 검찰 역시 보완 지시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변화, 이게 뭐 검찰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사례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로 좁혀서 보면 사실은 이게 뭐 큰 어떤 이 청구하는 과정의 변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 검찰과 경찰의 조직의 어떤 관계의 변화는 있는 것이죠. 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에 검사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라든지 또 검사를 수사해야 된다고 경찰이 주장을 할 때 검찰이 그걸 이제 막거나 사실상 이제 뭉개거나 뭐 이랬던 예.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이런 어떤 사건을 검사가 이제 자기들끼리 좀 덮어준다 뭐 이런 맥락도 있겠지만 예. 양 기관의 자존심 싸움처럼 이제 돼버리는 그런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이제 수사 지휘를 확실하게 수사 지휘권을 완벽하게 이제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그렇게 영장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 조직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검찰은 어쨌든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전관 변호사라든지 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전관 변호사가 그 사건의 어떤 뭐 피의자의 변호를 맡게 되는 바람에 꼭 검사가 이제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그 피의자와 관련돼서 전관 변호사가 변호하는 경우에 이제 경찰의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쭉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좀 조직 간의 관계가 이제는 좀 변화됐고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수처도 있고 예. 서로 간에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됐다 이런 예.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조직도 과거처럼 이렇게 어떤 조직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스스로를 좀 지키기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간 일련의 사건들을 좀 비춰봤을 때는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검사도 잘못을 하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각 수사기관이 서로를 이제 견제함으로써 예.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도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볼 때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예를 들면 공수처는 뭐 정권의 편이고 검찰 조직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 관계를 놓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정치적 논란의 상황인 것이고 앞으로는 서로 간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각자의 수사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이 공수처나 경찰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든지 수사 상황에 혼란을 불러오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오히려 수사를 더 잘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첫걸음이 될 만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서로 간의 견제를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공수처 얘기 잠깐 앞서서 이제 해주셨는데 이 경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을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돼서 만약 근데 공수처가 경찰에 이제 그런 이첩을 요구한다면 경찰은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공수처 법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경우, 수사하는 경우에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 여기서 경찰이 되겠죠. 예, 예. 그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이 사건은 그 조항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고요. 네. 모든 사건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첫 번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건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검사니까 법에 의해서 포함됩니다. 네네. 하지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뇌물을 받는 그런 예. 수뢰죄도 있고요. 예. 뭐 알선수재도 있고 뭐 횡령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위증도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청탁금지법. 예. 이거는 설령 실제로 그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예.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 따라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고 예. 이첩을 요구하는 게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네네. 현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영란법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공직자가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니까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 검사 또는 경찰 등이 금품 받은 게 대가성이 있다, 인정된다, 예. 직무 관련성도 있다. 이러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수뢰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예. 공수처가 이첩 요구하면 경찰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따라서 이 금품이 오간 게 사실이라면 네. 그 금품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 수사가 이 현재 적용되는 죄가 과연 뇌물 관련된 범죄냐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이냐 예.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예. 김영란법이라고 한 단계 낮춰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과도한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경찰 조직 내에서는 그럴 필요성도 일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 추측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사건 큐브 두 번째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